조교가 좋으니까 다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만약에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함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함수가 만약에 이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 예를 들어 A하고 B 사이에 존재하는 X1과 X2가 존재를 하는데, 만약에 X1보다 X2가 크다? 일때 fx1이 fx2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요거는 그냥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뭐예요? 함수값이 있는데 x좌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 사이에 존재하는 x좌표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이 있는데 x2가 x1보다 뭐예요? 커요. 근데 그 녀석의 함수값도 커요. 그러면 얘는 어떤 상태일까? 증가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언제? 수하에서 배웠던 개념인 거예요. 증가하는 함수를 표현할 때 수하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소하는 함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x1, x2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일 때 fx1과 fx2가 대소관계가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함수? 감소하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좌표와 함수값만 가지고 하는 얘기였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A하고 B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X값에 대해서, 다시 A하고 B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X값에 대해서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A와 B 사이에서 존재하는 모든 X값들의 미분계수가 0보다 커. 그럼 무슨 말이야? 기울기가 계속 어떤 상태야? 올라가는 상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점에서 미분계수가 0보다 크죠?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모든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이렇게 0보다 큰 상태죠. 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도 A하고 B가 있으면 모든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보다 지금 이렇게 큰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이면 fx는 증가 함수다. 이 구간에서 증가 함수다,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뭘 통해서? f 프라임 x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중학 고1 거니까 이제 우리는 미분을 배웠으니까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이걸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말장난을 살짝 할 건데, 자, 지금 뭐라고 썼냐면 f'x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fx가 증가하기 위한, fx가 이 구간에서 증가함수가 되기 위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문제를 풀어갈 때 f'x가 0보다 어떻다고 놓고 풀면 돼요? 크다라고 놓고 푸시면 되겠죠. 그러면 답이 틀려요. 이유는 이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야. 선생님, 0이면 아까 우리 상수함수 할 때 fx가 0이면 상수함수였잖아. 근데 갑자기 증가함수라고 하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니까 증가함수이면 이거야. 그런데 선생님 왜요? 이거이면 이건 맞아요. 당연한 거야. 근데 증가함수이면 f'x가 0보다 큰 것도 맞는데
0보다 그러니까 0과 같다. 이것도 맞대. 요게 이제 관건인 거지. 실제로 시험은 요렇게가 시험에 나와요. 요렇게가. 항상 이 녀석이 증가할 때 증가함수일 때 이런 표현을 줄 거거든요. 이 표현을 주는 게 아니고 이 표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이걸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등호가 들어가요. 얘도 똑같거든요. 자, 일단 요 표현을 뭘로 바꿀 거냐면 f'x가 0보다 작다로 바꿀 거야. 그럼 당연히 이런 형태가 되거나 이런 형태가 되거나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하면 이면 얘는 fx는 뭐가 되냐면 감소한 수가 되는 거죠. 그 구간에서 또는 감소한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거이면 이거이다는 맞는데 이거이면 감소하고 있다 감소함수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실제로 이 구간이 등장하고요. 자, 이제 이 얘기를 해볼게요. 미분계수가 0보다 크면 증가인 거, 미분계수가 0보다 작으면 감소인 건 지극히 당연하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증가함수일 때 등호가 붙을까? 왜? 미나야, 왜 등호가 붙을까? 너의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이. 그런 함수도 있어서 동민아 납득이 돼요? 아니요. 안 돼? 네. 근데 너 왜 서 있어? 허리 아파서? 졸려서. 졸려서? 진아 왜 등호가 들어가요? 왜 물어보면 안 돼? 왜 등호가 들어가요? 알고는 써야지, 그쵸? 자, 이거이면 이거인 건 당연히 알겠는데, 계속 미분계수가 0보다 크니까 증가한다. 이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증가함수이면, 증가하고 있으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이거라면 왜 이건 이거야? 한마디로 이거잖아. 우리 수화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참인 명제인데 0은 성립하지 않는다. 있죠? 그래서 그건 똑같은 얘기거든요. 얘는 이거는 성립하는데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 거야. 왜? 이거는 이쪽이야. 왜 근데 여기 등호가 들어갈까? 알고는 갑시다. 이런 함수가 있어요. 자, 좀 더. 이런 함수에는 예를 들어 x의 세제곱 같은 녀석이야. 그렇죠? 자, 이 아이는 쭉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원점이거든요. 이거 미분계수 구하려고. 근데 봐봐. 이거 누가 이걸 감소함수라고 부르겠어요? 그쵸? 이거 증가하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런데 왜냐면 이거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요 0에 한없이 가까운 두 녀석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0에 한없이 가까운 두 녀석. 당연히 여기 있는 녀석이 0.1이라고 0.0000001이어도 0보다는 크죠. 그쵸? 또 이 왼쪽에 있는 녀석 마이너스 0.0000001도 0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우리는 두 점을 서로 다른 두 점을 비교해보면 얘가 증가라는 걸 너무나 뻔히 알고 있죠. 근데 이때 0일 때를 한번 잘 보자는 거지. 이거 미분해서 3x의 제곱인데 이 녀석이 f'x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0이 들어가면 0 나오죠. 미분계수가 0이죠. 그렇죠? 증가함수, 그러니까 0보다 크면 증가함수인 건 맞는데 얘 분명히 증가함수잖아요. 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함수값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니까 증가가 맞잖아요. 근데 운 나쁘게 그냥 한 점에서 뭐가 미분계수가 0이었던 것 뿐이야. 무슨 근? 상중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가함수일 조건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f'x를 0보다 크다로 놓고 푸는 게 아니고 크거나 같다로 놓고 푸는 그 이유는 요런 녀석 때문에. 그쵸? 요렇게 살짝 걸쳐가는 녀석 있잖아요. 물론 그런 건 안 되죠.
여기까지 모두 다 0인 것 이런 건 안 되죠. 이런 건 안 되지만 요것처럼 살짝 터치하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왜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긴 하지만 바로 그 옆에 있는 어떤 녀석이 되던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답은 얘보다 클 거고 왼쪽에 있는 녀석의 함수값은 당연히 작을 테니까 미분계수 상으로는 0이 떴지만 바로 그 양 옆에 있는 녀석들은 이 녀석을 성립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함수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가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문제를 풀 때 감소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등호를 붙여서 풀어주셔야 돼요. 등호를 빼면 답이 바뀌잖아요. 아예 범위 자체가 바뀌고 개수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등호 반드시 붙여주시고요. 감소함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아이가 쭉 갈수록 점점 감소하는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그래프가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0이 되는 지점 또 있을 테니까 똑같이 이런 맥락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등호 쓴다 이거 하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왜 쓰냐? 저런 것처럼 한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인 점을 터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경우까지 대비해서 우리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문제를 풀어갈 때 반드시 뭘 써주자? 등호를 써서 표현을 해주자. 딱 요거예요. 자, 바로 마플로 넘어갑니다. 마플에서 증가, 감소 파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로 넘어갈게요. 순서대로. 자, 마플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유형들은 이제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념은 되게 쉬운데 문제는 생각만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도 써있죠. F'X가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F'X가 0보다 작으면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당연한 건데 반대로 증가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반대로 갈 때는 등호가 붙는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등호의 사용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걸로 문제를 풀 거니까 반드시 등호를 써주신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증명하는 과정인데 한 번은 보자. 자, 이게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때 F'X가 0보다 크면 구간에서 증가를 증명하는 과정이니까 그냥 한번 쭉 훑어볼게요. 자, 지금 X1, X2가 지금 저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값 정리에 의해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을 가지고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그 사이에 C라는 녀석 미분계수가 0보다 큰 녀석이 반드시 형성이 되겠죠? 이 둘 사이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니까. 자, 이때 F'C의 값이 0보다 어떻고요? 당연히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X2에서 X1을 빼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당연히 0보다 커요. 따라서 또한 기억, 요 식에 의해서 자, 지금 봅시다. 요 녀석이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얘도 0보다 크다는 소리야. 그렇죠? 따라서 이걸 이항을 시켰으니까 얘가 그러니까 F1이 요거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별개가 아닙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요거 기본 문제긴 한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증가나 감소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도함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함수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이런 그래프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양수니까. 그럼 분명히 얘는 감소하는 구간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야. 근데 이 지점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도함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를 미분을 해보면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 이차함수잖아요. 이차함수이고 두 개의 근 뭐하고 뭐를 가지죠? 얘들아 뭐하고 뭐를 가지죠?
마이너스 2랑 3? 4? 마이너스 2랑 4? 마이너스 2랑 4? 오, 그렇네요. 그러면 자, 여기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하고 여기가 4가 될 거거든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런데 도함수라는 게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기울기라 그랬어요. 그럼 얘네 기울기가 플러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고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양수잖아요. 그렇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양수, 미분계수 양수니까 요 지점에서 이렇게 끊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4라는 지점에서 또 당연히 이렇게 끊어지는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이 도함수의 그래프에서 뭐가 이 도함수의 그래프에 이 녀석의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거? 작은 거? 작거나 같은 거? 같은 거. 그렇죠? 작거나 같은 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프 성어는 이런 느낌인 거야. 그렇죠? 기본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녀석을 도함수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미분계수가 양수일 거니까 이렇게 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미분계수도 이렇게 마이너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야. 함수값이 미분계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하고 4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이런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그래프 상으로 보여드려야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서 베이직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경찬이는 피곤해. 그쵸? 증가한다라는 건 미분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을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증가한다, 미분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을 찾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감소한다, 미분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을 찾는 겁니다. 자, 뭐 하나 좀 풀어볼까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 문제니까. 아니다. 잠 깰 겸 이거 풀어보세요. 잠도 깰 겸.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최고차의 계수와 1, 2,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열린 구간에서 감소한다. 3차 함수를 어쨌든 미분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도함수가 만들어졌다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식의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과 열린 구간에서는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이 붙고 4라는 녀석이 붙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건 왜 붙었을까? 마3과 4라는 녀석. 경찬아, 마3과 4는 지금 왜 붙었죠? 그냥 재미로? 좀 확실하게 하려고. 자, 일단은 이 문제가 좀 어렵죠. 왜 어렵냐면 얘는 바로 구해요. 그렇죠? 왜냐면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3차였을 때 1이었으니까 여기는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이런 식이었을 거야. 이 아이를 미분해보면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 식이 얼마였던 거야? 3으로 묶여서 마이너스 1과 3을 뭘로? 회로 가지고 있는 녀석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었을 거라는 거지. 얘를 전개해 보시면 3x의 제곱, 그 다음에 마2, 6, 마6x, 그리고 마3, 9, 마9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게 누구야? 이거야. 되셨어요? 따라서 fx가 원래 fx가 원함수가 자 여기는 그냥 x의 세제곱 그대로 써주시고요. 요 a 자리에 마이너스 6이 들어와 있죠? 미안해요. 요 2a 자리에 마이너스 6이니까 a 값은 마3이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b의 자리에 마이너스 9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9의 x 플러스 c만 구하면 돼. 그래서 얘가 있는 거죠. 0, 0. 그럼 0 들어갔을 때 0 나오려면 C는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C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이런 구성 그리고 F,
3을 대입해 보시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이러면 안 되는데? 답이 없네. 위에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그놈이구나. 자, 어쨌든 이렇게 27로 가시면 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야. 이 단원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꾸로 타고 가는 문제가 물론 여러분들이 아니야. 거꾸로 타고 가는 문제도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도함수로 만들어 놓고 저기서 구간을 정하는 건 결국 도함수에서의 프로단수 실근일 거다. 그걸로 식을 만들고 이걸 전개해서 얘랑 비교하는 거죠. 계속 비교해서 A랑 B의 값을 구하고 얘는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렇게 정보 하나가 주어져야만 얘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라고 했고요. 자, 다음 유형 넘어가 볼게요. 자,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돼 있어요. 별거 없습니다. 증가하려면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감소하려면 작거나 같다. 이것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갈게요. 자, 이 녀석이 실수 전체 집합에 증가한다? 그냥 F' 해봐.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2a의 x 플러스 a 플러스 6일 거거든? 근데 최연아 이거 뭐 해야 돼? 0보다 어때야 돼?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근데 언제 크거나 같아? 실수 전체의 집합. 그러면 판별식이 여기 판별식 a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어때야 돼? 어때야 돼? 준아, 어때야 돼? 판별식 0보다. 그렇죠. 작거나 같다.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판별식은 작거나 같다 항상 들어가야 돼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만약에 0보다 크다 했으면 판별식은 작다예요. 모든 실수를 회로 가지기 위해서는 그건 알고 계시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럼 이거 이제 풀면 되죠. A 값을 범위가 바로 답으로 등장을 하겠죠? 됐죠? 자,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베이직은 아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현만 한번 보고 갈까요? 자, 갑자기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오랜만에 추억하자. 사랑아, 이거 무슨 표현이야? 얘가 무슨 함수라는 뜻이야? x1이랑 x2가 서로 다른 두 원소는 두 x값은 원소라고 힌트를 주고 있네요. 서로 다른 두 x값은 함수값도 다르다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무슨 관계라고 부르는데? 무슨 대응? 무슨 함수? 동진아, 이거 뭐라고 부르죠? 1대1. 그렇죠? 1대1. 근데 그 1대1이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활용이 되냐면 얘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이문해잖아요. 모든 실수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은 1대1이라는 뜻이거든요. 1대1 함수라는 뜻인데 모든 실수에서 1대1 함수래. 근데 쟤는 마이너스거든.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3차 함수는 마이너스면 이거 되거나 아니면 이거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흘러가는 형태예요. 이거밖에 안 돼. 그런데 모든 실수에서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얘는 끝까지 감소하거나 끝까지 증가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당연히 그림상으로 뭐 해야 돼요? 감소함수가 돼야 된다. 따라서 f'x는 얼마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찾으시면 돼요. 네, 이거 아니면 이거 찾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거 미분하셔서 요거 만족하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딱 봐도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죠? 그렇죠? 아까 설명할 때도 언급했던 녀석이니까 증가함수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아주시면 돼요. 자, 1대1 대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번엔 그런데 여기가 양수였기 때문에 이런 거 찾는 게 아니고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판별식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역함수를 가지도록 다른 말로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죠. 마이너스로 시작했으니까 얘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여야 된다. 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똑같이죠.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그럼 얘는 이거는 양수였으니까 증가함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 정도 풀어볼까요? 자, 이거 하나 풀어봅시다. 너무 훅훅 나가면 정신없으니까. 자, f'x라는 녀석이 있어요. 아, 직접 풀어봅시다. 풀어보세요. 도함수가 감소함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저 녀석의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도록 언제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렇게 성립해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좀 깔끔하게 다 했어. 한번 볼까요? 일단은 그 역함수를 가진다라는 말의 의미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소리고 이게 3차 함수라는 녀석이 이렇게 되면은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y값이 두 개 막 세 개씩 걸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림이거나 잠깐 거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이런 그림에서는 허용이 된다는 거죠.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림상으로 애초에 처음 시작을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얘는 감소함수로 시작을 하거든요. 감소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일단 증가함수가 될 여지는 없는 거야. 그래서 감소함수가 된다는 걸 뭘로 보는 거냐면 당연히 이 녀석의 뭐가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돌려놓고 봤더니 문제가 항상 성립해야 돼. 항상. 자, 지금 이거 2차 부등식이거든요.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하려면 모든 실수에서 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원칙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 문제에서 했었던 건 별거 아닙니다. 도함수 구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A값의 범위를 딱딱 구해주시고 그래서 그 녀석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더해주시면 되는 이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또 가볼게요. 자, 여기 잠깐 쉬었다 갈게요. 3시 14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